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를 쓰라 되는데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를 그냥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방정식, 부등식, 점이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뭘 하고 하는 거냐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해라는 걸 그래프적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네,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라고 간주하고 그러면 fx는 0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y는 fx 하고 얘를 보면 y는 fx 하고 y는 0이라는 이 연립방정식에서 등치법으로 y를 소거해서 만든 방정식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얘도 y고 얘도 y니까 그럼 얘랑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예요? y는 0이니까 x축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무엇이다? x좌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위치를 좀 위로 옮길게요. 네. 위로요. 죄송합니다. 들켰나봐요. 그래서 함수 y는 fx의 x절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1차적인 해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것만 그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걸 그리기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정식은 적당히 항을 이항해도 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방정식은 항을 적당히 이항해도 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잖아요. 해가 바뀌려면 12월 31일 지나야 되니까. 요즘 죄송하고요. 네. 해가 안 바뀌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항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얘를 그래프 그리기 불편하니까 조금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적당히 항을 이항하여 gx는 hx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럼 이 방정식을 보고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y는 gx랑 y는 hx를 등치법으로 y를 소거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에서 함수 gx와 hx의 교점의 x좌표가 됩니다. 방정식을 풀면 x만 얻어지니까 y좌표는 뭐 대입하시면 얻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너무 하나에만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항을 적당히 이항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방정식의 실근이 갖는 의미. 그럼 이것도 거꾸로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첫 번째, 함수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저 1번에 2번하고 똑같은 거죠. 네. 두 번째로는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을 마찬가지로 다 옮겨가지고 fx-gx는 0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 y는 fx-gx의 x절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 게 편하면 하나를 그리면 되고 두 개 그리는 게 편하면 두 개 그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가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항을 정리해서 방정식을 조금 변형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됐죠? 네, 여기에 관한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2번 이거만 하고요. 3번만 적고요.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라는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경우에 방정식에 해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3차 방정식 인수는 안 된다? 해 못 구하는 거죠. 그죠? 혹은 초함수의 경우에 복잡해서 못 풀겠다? 해 못 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래프와 연동하는 기법을 이용하면 적어도 뭘 할 수 있냐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3번에 이 내용 적으면 돼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경우 해를 구하기 어려운, 이 어렵다는 말은
못 구한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방정식의 경우에도 그 실근의 개수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방정식과 미분에는 실근 자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보다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예제를 볼 텐데 2번은 3차 방정식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실수 m에 대해서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과 이 곡선의 교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이 fm이 구간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연속일 때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를 다항함수 가지고 풀 수 있을까? 자,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일단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y는 mx 플러스 2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3차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방정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이놈이 mx 플러스 2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야 만에 맞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고 보세요. 이거를 수학 2에서 내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미적분에서 내면 그냥 평이한 문제인 게 그 이유가 수학 2에서 내게 되면 이제 이 상태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가 굳이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냐면 이거 적정하세요. 알겠죠? 이건 수학 2 관점을 한번 살펴보기만 할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이 안에서 마이너스 1은 mx다. 이 정도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예를 들어서 fm 썼군요. 이놈은 편의상 gx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0과 2에서 각각 극값을 갖게 되죠. 극대와 극소를. 그럼 g0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 g1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입니까? 맞아요? 대충 0, 마이너스 1 하고요. 2, 마이너스 5 그렇게 지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나 보죠. 맞아? y는 gx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직선을 회전시킬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직선과 얘의 교점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연속이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런 직선이 더 가까워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 한 개인 거죠? 한 개인 거잖아. 근데 이게 한 개인데 계속 한 개를 유지해야 돼요. 연속해야 되니까. 그죠? 이 상수함수의 값이 바뀌면 불연속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계속 한 개를 유지한 지점이 어디까지일까가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가령 우리가 이제 손으로 그린 거니까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접하면서 원점을 지나는 상황 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점이 꼭 이 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변곡 위치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접점을 잡고 이렇게 돌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수학2를 이용한 풀이고요. 이게 좀 복잡해져요, 상황이. 알겠죠?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미적분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볼게요. 사실 우리는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1차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우변이 상수항이면 즉 상수함수면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변은 상수함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똑같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mx 이렇게 잡더라도 이걸 상수항 만들려면 양변을 뭘로 해야 되냐?
x로 나눠야 되죠. 근데 양변 x로 나누면 그 분수함수가 되고 분수함수는 수학적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분수함수를 써도 돼요.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x의 제곱. 근데 그 전에 x를 집어넣었을 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0을 집어넣었을 때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러니까 해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x로 나눈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1은 m이다 이거죠. 이번에는 그럼 여러분들 이걸 gx로 잡으시면 되겠죠? 물론 이걸 gx로 잡으면 분수함수 비율은 조금 해야 되긴 합니다만 분수함수 막 쉽게 할 수 있으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gx를 같이 해볼게요. 일단 g'x를 구합니다. 미분해 보시면 2x 마이너스 3이고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이니까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될 거예요. 그럼 얘를 x의 제곱으로 통분하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저거 인수분해 되죠? 그죠? 보통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는 생략하고 바로 결과만 적을게요.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되셨습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분수함수니까 x가 0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직정근선 가져요. y축이라는 수직정근선 같습니다. 수직정근선 갖고 그 다음에 x가 0만 아니라면 이걸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로 대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얘의 그래프는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교차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0은 빠져야 됩니다.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0을 빼서 그리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소 그리고 이래서 극대는 아니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g 마이너스 2분의 1을 먼저 구하고요. g 마이너스 2분의 1 구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사 4분의 1 g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5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g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야? 4분의 15 그리고 g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수직 점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돼요? 수직 점근이 있기 때문에 극한 4개를 조사해야 돼요. 그잖아요.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음에 무한대일 때 gx 음에 무한대일 때 gx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지 이차함수 결정할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아니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x가 0의 좌측 접근할 때 gx도 보셔야 돼요. x가 0의 좌측 접근하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 아니에요? 무한대 맞죠? 왜냐면 어차피 얘들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의 그래프만 떠올리면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무한대 맞아요? 0의 좌측 접근이면 무한대죠? 그 다음에 x가 0의 우측 접근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gx 왜 먹었니? 음의 무한대겠죠? 마찬가지로 0으로 접근하면 이게 0, 0 되는 거니까 얘만 보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지금 분자가. 그러면 xy축 정근선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마지막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gx는요 양의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요 사실을 다 종합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gx의 그래프는 적당히 그리죠 그냥 대충.
양행 무한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극소를 찍고 다시 x축에 y축에 점근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죠? 여기 이 점이 뭐일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5일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점근이어서 이렇게 점근해서 올라오다가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다시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이 점이 지금 뭐냐면 1, 마3이에요. 지금 y는 gx의 그래프다 이거죠. 그러면 y는 m은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아주 쉽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우변이 상수함수가 됐을 때 장점이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fm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fm은 m이 4분의 15보다 작다면 무조건 한 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한 개죠? 그죠? 그 다음에 m이 4분의 15일 때가 두 개예요. 그리고 m이 4분의 15보다 크면 3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m이 4분의 15일 때 fm은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연속이라고 하면 이때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5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는 상대적으로 쉽게 그리지만 뭔가 수식 계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조금 더 불편하게 그리지만 일단 그리고 나면 답이 굉장히 명료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양걸 x로 나눠서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계산하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웬만큼 못 그리지 않는 이상 우리 육안으로 판정하는 게 거의 모든 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스타일을 뭔가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꼭 수식으로 확인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적을 배웠으니까 이런 식의 풀이를 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른쪽으로 무조건 상수함수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또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문제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미적분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뭐 물어볼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코사인 x하고 2x 이거 그냥 그려버려도 상관없죠? 그렇지 않아요? 코사인 x하고 2x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따로 그리면 되잖아요. 네, y는 코사인 x하고 y는 2x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려보자고요. 0에서 2분의 8까지만 그리면 되는데 사실 이게 니네가 못 그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못 그리지 않죠. 이 정도 일로 잡을게요. 그럼 코사인 x는 2분의 파이까지니까 대충 이만큼 그려지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코사인 x 그래프의 개형만 그린 거예요. 아시죠? 네. 그럼 2x는요? 2파이, 파이를 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분의 파이, 파이. 죄송합니다. 그럼 2분의 파이, 파이는 좀 더 위에 있겠네. 뭐 이런 데 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상 여기를 제가 2분의 파이, 파이라고 할게요. 그럼 직선은 여기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실근의 수사해 보시면 여기 한 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단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완전 똑같은 문제라고 하면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리는 문제다라고 하면 약간 다른 식의 접근이 가능한데 그 풀이도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내가 못 그리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fx를 코사인 x 마이너스 2x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fx는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연속입니다. 맞아요? f0을 구하시면 얼마예요? 1이니까 양수죠. f2분의 파이를 구하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파이니까 음수입니다. 그럼 뭔지 알겠죠? 사이값 시청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근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는 건 이거하고 지금 답이 같지 않은 거죠. 이건 한 개다라고 얘기한 거고 얘는 적어도 한 개다. 얘는 존재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개를 확정하려면 뭐만 추가하시면 되냐면 f'x를 구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2예요. 맞아요? 근데 정의역이 0에서 2분의 파이니까 사인 x의 범위는 0에서 1이고 마이너스 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0.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과 0 사이죠. 맞아요? 즉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다? 이 구간 내에서 단조 감소다 라는 얘기죠. 여기가 단조 감소니까 다시 올라가서 해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사실과 요 사실 두 개를 종합해서 따라서 단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동일한 답을 얻어낼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를 미분해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이런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간다라고 쓰시면 틀린 답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렇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다만 우리가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렇게 푸셔야 될 거니까. 알겠죠? 여튼 그릴 줄 아는 그래프가 많은 학생이 무조건 미적분을 잘합니다. 알겠죠? 나는 그릴 줄 아는 그래프가 많아 이러면 무조건 미적분을 잘하고 외우고 있는 그래프도 좀 많으면 좋고요. 예, 문제. 네네. 네, 2시부터 4시를 4시부터 6시로 바꾸고 네. 오늘부터 바꿔서 가려고요. 4시부터 6시까지요. 아, 이유가요, 어머니? 그 앞타임에 좀 미리 가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아, 그럼 밤만 4시, 6시 반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예? 밤만 4시 반으로 이동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밤 네. 4시부터 6시까지요. 네네. 4시부터죠. 네, 맞습니다. 네, 똑같은 과정 4시부터. 네네네,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됐죠? 넘어갑니다. 2번. 얘는 이 상태로 그림 그리는 게 타당하겠냐? 2x제곱 마이너스 kx 라고 그리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그리기 힘들잖아요. 어쨌거나 지수함수에다 뭘 더한 거예요? 일치함수를 더한 거죠. k가 0이 아닌 이상.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변형을 시도하시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것도 그릴 줄 알고 이것도 그릴 줄 알잖아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제로 따온 교재에서는 이제 2x제곱 뭐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얘랑 접하는 조건 접점만 찾으면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약간 다른 시도 해볼까요? 심심하니까. 안 심심합니까? 안 심심해요?
안 심심하다고요? 양변을 x로 나눠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상수함도 잡고. 근데 x에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0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x가 0이 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알겠죠? 네, 심심하니까. 그러면 x분의 2의 x라는 놈을 k로 잡아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럼 얘를 fx라고 잡읍시다. 그럼 얘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f'x를 구해보면 x의 제곱분의 x2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분의 2x x 마이너스 1 되는 것 같은데 미분 맞겠어요 선생님? 알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x의 제곱도 양수고 2x의 제곱도 양수니까 단수 증가인 거죠? 맞아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뭘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f1만 구해보시면 얼마냐면 2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자, 뭐 보셔야 될 거 아니면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0일 때 정의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불편하군요.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 이거 뭐 나옵니까? 영 나오지 않나요? 0 나오죠? 2x가 0으로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x가 0에 좌측 접근할 때 fx 뭐 나옵니까? 영의 좌측 1하고 x분의 1 음의 무한대 영의 좌측이면 쉽지 않군요. 이렇게 영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광이 말이 되는 건가?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영의 좌측 접근하면 영의 왼쪽 접근하면 근데 극한은 0이 맞지 않나요? 맞냐? 나야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겠다고? 아니 이 x랑 x분의 1의 극한을 보는 건데 0의 왼쪽 접근하면 어차피 얘가 1이죠? 아니 1이죠. 얘는요?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이죠, 이쪽. 네. 이렇게 그려지니까 일로 가면 뭐예요? 음의 무한대잖아요. 그럼 음의 무한대 곱하기 2니까 음의 무한대군요. 그죠? 맞죠?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지금 이거 분수를 착각했네요. 곱하기인 거죠. 음의 무한대 이거네요. 그럼 0에서 음의 무한대까지 감소한다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아무 문제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 우측 접근할 때 그럼 뭐가 되겠냐? 1 양의 무한대 되겠죠? 네. 여기 또 fx 빼먹었네요. 양의 무한대 되겠고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다시 양의 무한대죠? 그죠? 이건 로피탈 쓰시면 될 것 같네요. 1분의 2x 오니까. 그죠? 됐죠? 됐잖아. 아이고 힘드네. 괜히 이런 선택한 것 같아요. 일단 답은 내보죠. 네.
여러분 이 문제는 이게 더 쉬워요. 알겠죠? 네,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상수함수가 쉬운 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XY축 그어보면 첫 번째로 0의 좌측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0으로 점근하는데 얘가 음의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분수함수는 아니어도 그죠? 음의 무한대일 때 0으로 점근하고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서 음의 무한대 또 발산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에서 감소해서 내려와서 이래서 극소를 찍고 다시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이런 스타일로 생겼나봐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1,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됐어요? 얘가 지금 y는 fx의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써볼게요. 자, 이제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우리는 어떻게 긋게 되냐면 이렇게 긋게 되죠. 아니야마니 맞죠? 네. 그러면 k가 0보다 작으면 몇 개예요? 한 개죠. 그 다음에 k가 0일 때 포함해서 2가 되기 직전까지는 몇 개예요? 0개입니다.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몇 개죠? 한 개고요. k가 2보다 크면 2개가 되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든 답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보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뭐 하여튼 이런 짓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뭘 배웠으니까 이제 분수함수 미분 이런 것들 배웠기 때문에 양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0이 해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 불편하면 얘는 접선을 안 썼잖아요. 물론 접선 써도 별로 안 불편하긴 한데요. 얘는 임계점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점을 뭐 t, 저 상태로 본다고 하면 2의 t라고 잡고 접선구에서 원점 지난다 해서 접점 잡아야 되죠? 맞아요? 그게 아마 2일걸요? y 마이너스 2의 t는 2의 t x 마이너스 t 이게 원점 지나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t다. t가 1인가요? 맞죠? 그럼 t1 집어넣으면 그때 기울기 얼마, 이때 기울기 얼마나 되냐면 2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맞죠? 그래서 2일 때 1개고 2보다 커지면 2개가 되겠죠. 2일 때 1개고 맞아요? 0과 2 사이일 때는 0개고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1개다. 맞잖아요? 이게 더 쉽네요. 알겠죠?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은데 여튼 약간 선택적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겁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고요. 5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구간에서 fx가 양수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부등식의 증명은 그냥 이건 설명 안 할 거예요. 뭐 하시면 되냐면 이 구간 내에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게 0보다 크다 보이면 끝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는 그냥 최대최소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뭐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f'(x'의 부호 판정하라 뭐 이런 거 별 필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최소값만 잘 찾으시면 돼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x가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최소값을 제가 찾아야 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왼쪽으로 모아가지고요. fx는 ln 1 플러스 x 마이너스 라고 할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얘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0보다 크다. 이거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 구하고 싶으니까 미분을 합니다.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나요? 통분할게요. 통분하시면 1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x의 제곱이니까 그냥 x의 제곱이면 x가 양수니까 이거 전체가 뭐가 돼요? 양수죠. 즉 fx는 무엇입니까? 단조증가함수입니다. 그죠? fx는 단조증가예요. 얘가 단조증가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서 갖겠어요? 0일 때 가질 텐데 0이 지금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맞아요? 그럼 0일 때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봐도 됩니까? 맞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F0을 구해볼게요. F0을 구해보면 얼마 나와요? ln 1은 0이고 0이니까 0 나오죠? 맞아요? F0이 0이고 얘는 증가함수인데 우리는 0의 바로 오른쪽부터 관찰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실 결합하면 따라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x는 양수이다가 증명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최소값을 이용한다고요? 이게 다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됐죠? 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것도 fx는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으로 잡겠습니다. 최소가 필요하니까요. 미분합니다. 그럼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죠. 이건 아까의 경우에는 얘 부호를 좀 쉽게 판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쉽게 판정할 수 있냐고 하면 지금도 쉽게 판정할 수 있습니까?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사실 우리 뭐 하고 싶냐면 x가 0보다 크다는 건 이게 공통범위입니다. 지금 2번도 이 공통범위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언제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되냐면 여기서 성립한다는 거 보이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성립한다는 거 보이면 되는데 그러면 위 문제와 마찬가지로 단조 증가의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단조 증가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얘가 양수이다를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죠? 네. 근데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계 미분을 이용합니다. 이럴 때는. 알겠죠? 일계동사의 부호를 판정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 이계 미분을 이용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양수죠? 아, 양수일 때 확실히 양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아. 2x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냐? x의 값이 얼마냐? 0. 그지? 그러면 이렇잖아요. 하지만 0의 우측에서는 양수잖아요. 그죠? 이게 양수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양수한 건 뭘 뜻하냐면 얘 누구의 더함수예요? f'x의 더함수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원함수는 누구냐면 f'x예요. 즉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 단조 증가인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f'0이 얼마냐? 0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결합하면 뭘 할 수 있죠? 이 구간 내에서 얘가 항상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따라서 이 구간에서 f'x가 항상 양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f0도 구해봐야겠죠? f0 역시 0입니다. 그 다음에
f'x가 양인 거 알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fx 양인 거 알고, 증가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0일 때 0이고 증가니까. 따라서 이 구간에서 fx는 항상 양수이다. 그럼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계동수를 부판정하기 어려운 게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이계동수를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최소를 이용하는 그 관점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